중국어 해커스 HSK도 해커스 5점 메이커스 한꺼번에 받아버렸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4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여러분 해커스 중국어에서 매달 시험 전에 상단에 보시면 매 급수별로 적중 예상 문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험 보시기 전에 적중 예상 문제와 그리고 선생님의 총평 강의 반드시 확인하시고 꼭 시험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월 19일 총평 난이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은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왜요? 자, 저도 지금 9년차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똑같이 나온 해차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뭐 10개 중에 예를 들어 쓰기제 일부분 같은 경우는 뭐 10개 중에 최소 3문항, 뭐 4문항 정도 동일한 문제가 아니면 기출 문제가 나올 수 있었지만 이번 달에는 여러분 2020년 5월 시험이 똑같이 나왔다. 역대급. 그래서 해커스에서 시험 보시고 나오시면서 학생들이 쌤 자료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부교재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아니면 기출 자료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해커스 교재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학생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듣기는 좀 어려웠어요. 듣기 일부분과 그리고 듣기 단문이 갑자기 막 속도가 좀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듣기 일부분과 듣기 3부분이 제일 어려웠고 그 외에 독해 1부분부터 3부분까지 뭐 쓰기는 말할 나이가 없고요. 그래서 2020년 5월 총평과 동일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총평하지 말까? 라고도 생각을 살짝 했잖아요. 문제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HSK 시험 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당연히 총평 강의 어느 강의보다도 중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시면 해커스 교재 1회독 하시고 1회독 하고 1회독 하고도 내가 쓰기가 좀 약하다라고 하면 2, 3회 정도 하십시오. 쓰기는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영역별 문제 풀면서 선생님의 매달 총평 시간 있으면 보세요. 2020년이잖아요. 그래서 2021년 것도 보고 2020년 것도 본 학우님들은 와 대단하다.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는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번 달의 경우의 수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좀 운이 따라서 기출문제가 많이 나오는 해차 시험이 있겠지만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해서 해커스 교재와 오셈 자료로 기본은 잘 다져주셔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듣기 한번 보실게요. 1월과 2월, 지금 2022년 들어서 1월과 2월 시험에서 좀 특이한 사항은 동작과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많게는 뭐 31문항, 32문항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동작과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이 쑥 난이도가 출제 빈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24문항 나와요. 23문항 나오면 어떤 것들이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많이 나오냐면 명사에 관련된 장소나 아니면 대상이나 뭐 명사 특정한 대상을 언급하는 것들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번 달에도 1월 달에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말씀해 드리잖아요. 내가 180점만 합격을 할 거야. 그렇다면 듣기에서 어려운 부분을 좀 버리십시다. 듣기에서 제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남녀가 한 번씩 주고받는 대화문과 2번씩 주고받는 대화문만 맞춰도 트레이닝해도 180점까지는 내가 근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처음 공부하실 때 듣기 일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부분들은 나중에 공부해 주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배점이 높고 그리고 많이 출제되는 빈도 의 형태를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이 부분을 먼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듣기 이 부분과 3부분을 집중 공략하십시오. 그래서 상태 상황 많이 들으시고요. 동작 많이 들으시고요. 역 섹션이 되면 당연히 명사가 자연스럽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화면 보시면서 수박을 먹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박이 과거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2020년부터 나오더니 심지어는 2021년에 장문에 쓰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총평강에 언급된 단어들은 좀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고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먹다, 출시와 동작에 관련된 문제였죠. 그리고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로서 자료에 잘못이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材料有 错误. 죄송해요. 제가 자료를 자세하게 못 봤네요.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제가 빨리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컴퓨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电脑有问题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현금 이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이 결제가 안 되니까 휴대폰 결제가 안 되니까 1층에 가셔서 ATM 기계로 돈을 좀 현금을 찾아와 주십시오 라는 문제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특히 이 부분과 3부분의 주를 이루더라 라고 기본적인 허위들을 암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2020년 1월과 2월 시험에는 시험의 장소와 시간과 대상에 관련된 명사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장소가 뭐가 나왔냐면 호텔이 나왔어요. 빙관. 지금 방에 있는 물 마셔도 될까요? 이런 것들 나왔거든요. 장소로 언급하는 빙관. 그리고 학교 근처니까 속도를 좀 줄여요. 라고 하니까 왜 학교 근처인데 신호등이 없죠? 라고 해서 바로 들을 수 있는 문제 学校附近 이런 거 나왔고요. 여러분 해커스 교재 이런 게 있습니다. 독해에 보면 황허시 무친허. 황하는 중국의 어머니의 강이라고 불립니다. 이번에 듣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기와 쓰기와 그 다음에 독해는 유기적인 관계예요. 각 영역이라고 해서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쓰기를 통해서 구조를 익힌 다음에 독해에 와서 어휘를 공부하고 독해를 공부할 때 큰 소리를 읽는 연습을 하실 때 마지막 듣기를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듣기로 바로 들어가니까 제일 어려운 영역인데 제일 어렵게 공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쓰기를 설령 못했다 하더라도 독해와 듣기는 같이 가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특히 쌤이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듣기의 단문, 독해의 단문도 역시 듣기의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듣기의 단문도 역시 독해의 단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독해와 듣기는 같이 공부해야 된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황허 정답이었고요. 자, 국저, 구어지 나왔고요. 자, 운동은요. 운동, 딱 제시어 보니까 23문항이 동작과 상태에 관련된 문제에 반해서 이런 문제들 보기에서 나오면 너무 쉽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올려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몇 부분이라 듣기 2부분과 3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항상 매달 시험에 여러분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경극 같은 거요. 칭쥐, 만리장성 같은 거요. 장정 이런 것들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경극도 나왔었고요. 자, 양말 좀 제발 함부로 좀 벗어놓지 마라고 해서 우리도 가족들한테 옷 좀 마음대로 벗어놓지 마. 빨래 바구니에 넣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빨래 바구니라고 하는데 중국어에서는요. 더러운 옷을 넣는 바구니라고 해서 짱이란 너무 빨리 지나갔을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못 들었을 거예요. 이런 거 못 들어도 알아들을 수는 있겠지만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짱이란 이런 것도 듣기에 나왔었고요. 자, 뭐 사급 필수 명사조 비밀번호密码 이런 것들요. 자, 청년이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 청년 어때요? 사장님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던데요. 청년이란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적어도 되지만. 그래서 小伙子 이런 대상들과 장소들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접근하셔야 될까요? 당연히 동작과 상태에 관련된 문제였을 것입니다. 사급필수 동사 기억하셔야 되겠죠. 금지하다, 禁止 포기하다, 放弃 여러분 아프다, 더 이런 건 너무 중요하고요. 자, 이번 달에 이런 단어들 나오면 다음 달에 분명히 나올 거예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없다. 하지만 이 책 굉장히 잘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보세요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읽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주더유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어순배열 문제 여러분 쓰기 제1부분에 어떻게 나왔냐면 꼼꼼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요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꼭 이런 형태들 내가 어법적인 형태 모른다 하더라도 표현으로 많이 읽고 많이 듣는 연습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值得仔细阅读. 자, 저와 제 여자친구는요, 성교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제 여자친구는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탑니다. 여러분, 수줍음을 많이 타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기 영역이 많이 나오거든요. 외워보실게요. 하이시오. 그래서 기본적인 어휘를 안 외우시면 듣기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휘만 외웠다고 해서 듣기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요. 독해를 통해서 큰 소리로 읽는 연습, 그리고 표현으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어만 외우지 마시고요. 제 여자친구는요, 굉장히 수줍을 많이 탑니다. 그런데 듣기 지문에서는요, 제 성격이 하이슈하고요. 제 여자친구는요, 굉장히 활발하고 상반되는 내용이죠. 호포 나왔고요. 심지어는 굉장히 유머러스해서 우스갯소리까지 자주 들려줍니다. 여러분,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 분명히 다음 달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3월 시험에. 왜냐하면 1월 시험에 여러분 뭐가 나왔냐면 제때 약을 먹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12월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한 사람이 기침을 하고 있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침을 하는 거니까 제때 약을 먹어야 되겠죠. 이런 거예요. 자, 선생님 이번에 얘기 좀 할까요? 지난달에 쇼파가 나왔어요. 쇼파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뭐 나왔는지 아세요? 누워 있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해차에 나오는 그 시험 수준은 분명히 그 앞달에 복선이 있어요. 앞으로 내가 이런 문제 낼 거야. 그래서 이 총평 강의에서 언급된 단어들은 분명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이나 향후 3개월 내에 문제로 만들어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쌤이 설명해 드리는 거 쓰기 제 1부분과 2부분과 독해 파트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관련된 어휘들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거 시어화는 쓰기지 이 부분에 나올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농담, 우스갯소리에 들려주다라고 해서 장시어화 이렇게 표현으로 반드시 외워주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먼저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들의 덩어리로 학습한다라고 접근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3개월 연속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물 사용하는 것을 절약하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이렇게요.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지혜유의 용수인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요런 어휘 나오면 쓰기 제1부분에서 난이도상 방법이 없다. 우파. 제때 이렇게 도착할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할 방법이 없다. 우파. 이런 것들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맛 나오면 놓치면 안 되는 그림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맛에 관련된 사급 어휘 공부하시면서 이런 어휘들을 모르시면 안 돼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해커스 쓰기 제2부분을 통해서 맛과 관련된 어휘들은 무조건 외우고 간다라고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맵다, 라, 짜다, 시엔 이번에 나왔고요. 시다, 수안, 그리고 달다, 티엔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쓰다, 쿠. 그래서 두 개나 나왔기 때문에 향후 맛과 관련된 제셔가 나올 수 있음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 공짜에다 들어갈게요. 免费. 그리고 아까 小伙子 나왔었잖아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小伙子 어땠어요? 사장님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네요. 예술을 전공했대요. 그래서 예술을 전공하다에 바꿔서 나오는 표현으로서 예술을 알다라는 보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이수 이렇게 동이수 이런 표현들로 학습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됐겠죠. 여러분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듣기는 무조건 보기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어휘량이 필요해요. 보기에서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 그때부터 긴장돼서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A, B, C, D에서 나오는 어휘들은 내가 알고 가야 된다. 이런 제시어들이 전부 다 보기에 나온 바 있는 예문들이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조금 어려운 어휘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워낙 선생님하고 2020년과 2021년에 강조해 드렸으니까 알 거라고 생각해요. 자, 아까 컴퓨터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층에
ATM기에서 돈을 좀 찾아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카트는 여기 좀 두고 갈게요라고 했어요. 사실 그런 일련의 내용들을 안 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카트는 2021년에 카트를 밀고 있는 그림에 나왔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购物가 구매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차라고 해서 购物车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여러분 ATM 기계를 뭐라고 합니까? 돈을 찾다가 쥐관 반드시 외우세요. 그러면 돈을 찾는 기계니까 쥐관지라고 연결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 들어도 되겠지만 들어야 학습하면 좋을 만한 어휘들이죠. 쓰기지 이 부분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음식이에요. 중국에서 많이 먹는 건데 쫑즈라는 게 있어요. 대나무 잎으로 싼 찹쌀밥이에요. 그래서 안에는 팥이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도 중국에서 종종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간식거리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달면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했거든요. 의사선생님이 단 거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라고 하니까 단 것도 있고요. 짠 것도 있어요. 짠 거 한번 드셔보세요. 甜的, 咸的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은요. 2% 싼 간식이었어요. 이 음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거든요. 복이에요. 이것도 역시 복이에요. 복이를 먼저 이해하고 가셔야 되겠죠. 여러분 잎 모르면 안 돼요. yes. 그래서 잎을 사용해서 싼 것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들은 1년에 중국의 먹거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배경 지식도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 파악하셔서 연동 구조고요. 용, yes, 包着 이렇게 먹거리도 시험에 나왔다는 거 듣기 어휘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보기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듣기는 그리고 보기를 확인하고 일부분 열문항이 제일 어렵고 단문 열문항이 제일 어려우니 총 45문항 중에 11번부터 35번까지 나는 거기를 집중한다. 이렇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시험에 난이도 하 중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특히 이 부분하고 3부분이라는 걸 명심하고 내가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공략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보기를 확인하셔야 돼요. 상태 상황은 보기가 길어요. 그래서 빨리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므로 독해를 하고 나서 듣기로 오시는 것이 훨씬 공부하시기에는 효과적일 거예요. 그래서 보기 확인하고 언급된 것들 마킹하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전체 내용을 듣기보다는 핵심 키워드 듣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을 올리셨냐면요. 선생님 뭘 버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뭘 버려야 될지 모르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인지 수로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를 들을 때 제일 중요한 수로만 잡아 주셔도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충의 의미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듣는 게 듣기의 공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할 때에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잡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단어만 외우기보다는 그 언어 환경에서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으로 공부하실 때 4급 시험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말하기 회화에도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여기까지 듣기 공부하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우리 독해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독해 이번에 동사, 명사, 형용사는 기본이죠. 거기다가 어떤 분사 나왔냐면 부사 나왔고요. 거기다가 추가할게요. 접속사 나왔고 양사까지 다양하게 나왔어요. 자, 특히 이번에 일부분에서 서술문 5문항이 있고 그 다음에 대화문 5문항이 있잖아요. 대화문 5문항은 진짜 1초 컷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럼 쌤하고 제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정말 독해책 일부분에 많이 나오는 어휘죠, 여러분. 적어도 여기 있는 어휘 모르시면 공부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외워주셔야 돼요. 견딜 수 없다. 들어갈게요. 受不了 이와 상반되게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게 이번에는 나왔어요. 뭐뭐 했는데 이와 상반하게 뭐뭐 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상반되다, 相反. 자, 독해 우리 일부분에서 대화문 1초 컷 들어갑니다.
자, 빈칸 뒤에 누가 나왔냐면 마우즈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뭐 들어가야 될까요? 이름절 동사 모자를 쓰다戴 1초 컷이었겠죠. 그래서 모자를 쓰다 착용하다 戴 마우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명 작가 하나의 단어로서 著名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거 나왔는데 앞에 누구나 깨어 주술의 호응 구조로서 요구사항이 엄격하다. 要求严格 이런 게 3초 컷이죠. 자, 그 다음에 더 나왔으니까 앞에 그 뒤에는 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명사로서 견해, 칸파. 그렇게 그래서 독해를 앉아서 해석하기보다는 이 빈칸에 어떠한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역시 4급에서의 맥은 쓰기야. 요런 구조를 잘 판단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초 컷, 3초 컷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부사 나왔습니다. 당연히 동사 앞에 빈칸이 있었죠. 때때로 or. 이상하게 受不了하고요. 严格하고 or은 독해제 일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언급되는 어휘들이에요. 종종 가끔 or, 취 이런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사 나왔습니다. 제일 좋은 건 最好. 접속사는요. 만약에 要是 이거 나왔고요. 자, 역시 1초 컷 들어가 볼까요? 앞에 수사 있었어요. 빈칸 있어요. 동사 뒤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당연히 동양보어 들어가야 되겠죠? 수사와 절대로 단독으로 못 쓰이고 동사 뒤에 들어갔으니까 동양사가 동양보어로 쓰였어. 제가 지금 동양사가 동양보어로 쓰였어. 이거 이해 못하시면 다시 보어 파트 들어가셔서 아, 이게 동양사구나. 동양사가 수로 뒤에서 동양보어로 쓰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단지 해석보다는. 그래서 한번 다녀왔어. 취이탕 이런 문제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해 제1부분 이런 제시어들은요. 당연히 3월, 4월 그 향후 시험에 다른 영역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꼭 오늘 총평 강의에서 관련된 어휘들은 반드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독해 제1부분이었어요. 자, 이 부분은요. 접속사의 호응뿐만 아니라 앞뒤의 문맥상의 흐름과 지시대명사의 사용이 나왔는데요. 저 이 부분 이번에 풀 때 되게 쉬웠다는 느낌이었어요. 일단은 왜 쉽냐면 지문의 길이가 짧으면 쉽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해커스 교재가 지문의 길이가 좀 길어요.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해커스 교재로 문제 풀었던 학우님들은 분명히 자신 있게 우리 독해제 이 부분 풀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되겠죠? 자, 3부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듣기의 지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던데요. 독해 단문이 듣기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적중했어요. 이번 해커스 교재 그리고 오늘 시험 끝나고 나오니까 고사장 나오는데 어떤 친구가 저는 여러분 현강할 때 현강만 해드리지도 않고 현강에서 중요한 내용은 제가 또 개별 촬영을 해서 학생들한테 링크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주말반이었어요. 시험 보기 전에 독해제 3부분 링크를 좀 보내줬어요. 학생들한테. 제가 이거 되게 많이 나온다고 강조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듣기에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얼소옌이 뭐예요? 둘, 손, 옌, 담배. 두 개의 손의 담배? 이거 뭐야? 제가 이거 총평 강의할 때 되게 많이 강조해드렸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딱 보면 모를 수 있다고. 여러분, 얼소가 중고예요. 여러분, 요즘에 중고 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얼소, 이거 중고를 얘기해요. 그런데 얼소옌이라고 해서 중고 담배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뭐로 쓰였다? 간접 흡연. 적중했잖아요. 그래서 간접 흡연에 관련된 문제가 딱 나왔어요. 학생들이 고사장 나오더니 쌤이 보내준 링크에서 얼소옌 적중했어요. 저는 그럴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제 자료 가지고 잘 공부했다라는 거 증거잖아요. 그래서 얼소옌 요거 적중했어요. 해커스 교재에 있었던 예문이거든요. 독해 3부분. 그래서 독해 3부분만 제대로 공부하셔도 180점 이상은 나와요. 진짜 약속해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 두려움 갖지 말고 어렵다라고 어려울 수 있죠. 당연히 어려워요. 근데 자꾸만 문제를 다양하게 풀다 보면 듣다 보면 강의를 듣다 보면 쌤이 반복학습을 시켜드리거든요. 처음에는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듣다 보면 익숙해져요.
아, 요거구나. 요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수로를 먼저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끊어 읽어줘야 되겠구나. 요런 느낌들을 조금씩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소엔 간접 흡연 굉장히 중요해요. 듣기에도 나오고 독해에도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에 만리장성 나왔어요. 장청. 생각했을 때 분명히 다음 달에 만리장성 쓰기제 이 부분 나올 수 있을 거야. 되겠죠? 그래서 만리장성이 나왔는데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만리장성 나오면 이 OEM을 외우도록 시켜요. 만리장성은 중국의 자랑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청시 중국의 骄傲 요거 똑같이 나왔다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어쩜 선생님이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기출이니까. 선생님이 9년 동안 시험을 봐왔고 여러분들한테는 전부 다 기출 자료 드리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좋은 점수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해커스 교재도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플러스 5셈 자루면 여러분들의 노력이 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독해였어요. 자, 그럼 듣기하고 독해는 똑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번에도 제가 학생들 시험 문제 풀 때 살짝 봤거든요. 시간 배분 안 돼가지고 쓰기 풀 때 쓰기 다 풀고 얼른 독해 가서 몰래 풀던 친구들도 있더라고. 이게 PBT의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시간 배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진짜 시간 배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쓰기 다 하고 짜투리 시간 활용하셔서 살짝 오는 건 몰라요. 그런데 또 감독관의 엄격한 선생님이 나오면 아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가능성 다 없다고 생각하고 40분 안에 40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제가 아까 뭐 하라 그랬어요? 독해제 일부분은 1초 컷, 3초 컷 필요합니다.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훈련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 독해제 3부분은 뭐 하면 안 돼요? 지문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당연히 먼저 질문을 보세요. 이번에 독해제 3부분도 되게 쉬웠거든요. 질문 먼저 확인하고 아 질문에 해당하는 답만 찾으면 되겠네. 지문으로 가니까 똑같은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독해제 3부분 선생님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웬만큼 공부하셨으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해석하지 마세요. 빨리 끊어 읽기하고 수로 잡고 빨리 40분 안에 40문제를 풀 수 있는지 점검하시면 돼요. 여러분 독해제 3부분은 자세하게 해석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 지문을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라 질문을 확인하고 빨리 정답을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정답만 빨리빨리 찾을 수 있도록 시험을 위한 공부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독해였습니다. 자, 쓰기 넘어갈게요. 그럼 쓰기는 연동구가 두 문항 나왔어요. 하나는 요자로 이루어진 연동문, 하나는 일반 동사로 이루어진 연동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이한 경우 받자문, 빼이자문, 랑이라는 사역동사를 쓴 경험은 안 나왔어요. 이런 거 딱 안 나오면 학생들 항상 밑에다가 댓글에다가 쌤 받자 구문이 안 나와서 너무 아쉬워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부터는 받자 구문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추세. 2달에 한 번씩 꼭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쓰기 이 부분에 받자 문형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듣기에 받자 문형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엔 연동구조 두 문항 나왔고 형용사 수러문 두 문항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전부 다 동사 수러문으로 이루어진 문제가 나왔고요. 쌤이 이번 2월 시험은 2020년 5월 시험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2020년 5월 쌤 총평 보세요. 똑같이 나왔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마 쌤이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쌤이 이렇게 기출문제 정리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쉽게 쓰기제 이 부분 너무너무 쉽게 풀고 나왔다라는 반응이었어요. 자, 실제 쓰기제 1부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카이완샤오가 뭐죠? 농담을 하다예요. 네, 구조 한번 살펴볼게요. 술목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실자에는 정말로라는 의미로서 부사예요. 당연히 부사니까 수로 앞에 배치돼야 되겠고요. 자, 나양. 여러분 나양은 이거 자체가 수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수로 앞에서 부사어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다, 这样吃
그다음에 저렇게 하다, 나양 주어처럼요. 그래서 요렇게 이런 어휘들이 나왔을 때 누구랑 같이 매칭해서 쓰일 수 있는 자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어 해석보다도 역할을 고민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수로 나왔습니다. 형용사 수로, 헌보리마. 그래서 학생들이 수로를 못 잡아요. 여러분 형용사 수로문이 나왔을 때는 형용사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아주 예의가 바르지 않다. 很不礼貌가 형용사이므로 형용사 수로 자리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타 성분 조금 전에 농담을 하다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을 하는 것이 예의가 바르지 않다. 이런 구조를 먼저 잡아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출발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형용사 수로문이 나왔을 때는 형용사가 들어가고 형용사 수로문이 난이도가 좀 높아진다면 주어가 복잡한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주 뼈대고요. 여기다가 이제 부가 성분이 들어갈 거예요. 농담을 하는데 저렇게 농담을 하다 이 카이라는 동사 앞에 부사어가 들어가서 이거 전체가 주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저렇게 농담하는 것은 나양 카이 완셔. 이렇게만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 예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진정한 형용사 수로 앞에 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사가 들어가서 부사어로 쓰였다. 이런 것들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렇게 농담을 하는 것은 정말로 예의가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那样开玩笑实在很不礼貌。那样开玩笑实在很不礼貌. 그래서 이번에 형용사 수로문 2개 나왔는데요. 주어가 전부 다 복잡한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혼자 만약에 문제를 풀려고 그랬으면 어려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총평 강의와 아니면 10일 완성 쓰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다면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용사 수로문이 나오면 복잡한 주어가 나오면 난이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이. 네, 이번에 부사가 꽤 많이 나왔어요. 고의로 나왔고요. 수도, 속도입니다. 고의로 속도. 小李说话时, 여러분 이 시는 누구의 축약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뭐더 시호, 뭐뭐 할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뭐 할 때 앞에 수로 나올 수 있죠. 말을 할 때 첫 번째 수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수로 나왔으니까 뭐뭐 할 때 나왔으니까 두 번째 수로 잡아주셔야 되겠죠. 내가 이 단어 몰라. 그런데 러가 있으니까 두 번째 수로 잡아주셔야 돼요. 역시 2020년 똑같이 어쩌면 열문항이 아니 쓰기 똑같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똑같이 나왔어요. 시아오리가 말을 할 때 뭐 했을까요? 减慢 줄였어요. 그러면 그 뒤에 뭘 줄였을까요? 호응할 수 있는 목적어, 명사 누구밖에 없죠? 속도밖에 없죠. 그래서 뼈대는요. 샤올리가 말을 할 때 속도를 줄였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수로, 두 번째 수로, 두 번째 수로에 대한 목적어까지 딱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고의로가 부사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첫 번째 동사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발 걱정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중 정답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어들이 붙어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어느 자리가 우선이 돼야 될까요? 동사 앞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샤올리가 말을 할 때 고의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사는 주어와 붙어져 있으니까 고려 대상 아니므로 두 번째 동사 앞에 부사어로 배치해 주면 되겠다. 정답 한번 읽어보실게요. 샤올리 说话时故意减慢了速度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사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형용사 수럼은 기본이고요. 술목 기본입니다. 동사 수럼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주어와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형어, 수어를 꾸며주는 부사어, 수어 뒤에 나오는 보어. 그래요. 적어도 요 정도에 관련된 문제들은 쌤이 오늘 총평 강의를 통해서 정리드린 문제들은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6대 문장 성문에 관련된 기본 문형이니까요. 자, 正式더 나왔습니다. 더 나왔으니까 그 뒤에 무조건 누구 연결? 명사. 내가 正式 모른다 하더라도 더 나왔으니까 명사 연결돼. 그리고 4급 필수 형용사로서 정식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正式더.
자, 수러 누구 있습니까? 시에 나왔고요. 그 뒤에 이펑.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기초학습자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요. 함정이죠. 뭐냐면 이상한 단어들을 같이 묶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붙어져 있어도 찢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에 쓰다. 그리고 이 펑은 어떤 역할을 하죠? 명사를 꾸며주는 관용어로 쓰이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같이 붙어져 있다라고 해서 역할이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씁니다. 한 통에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자, 니 인가에 나왔어요. 이렇게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부사, 조동사, 개사하고 있을 때 바로 어느 자리에 배치 가능하다? 주어 자리에 배치 가능하다. 요런 힌트. 그리고 뭘 씁니까, 여러분? 쓰다라는 수어가 나왔으니까 그거와 호응할 수 있는 신청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지난달에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실제 문제와 좀 다른 듯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쌤은 현강에서는 실제 문제를 다뤄드려요. 그런데 이 총평 강의 유튜브에 제공해드리는 것들은 실제 나왔던 문제들을 사용하면 안 돼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슷한 단어들을 최대한 비슷하게 바꿔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제장, 야오징수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점검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술목 이렇게 단어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술목 잡아볼게요. 시에 이펑, 그 다음에 누가 썼어요? 니인가의 목적어는요. 여기까지가 뼈대예요. 주술목, 술어, 주어, 목적어는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뭐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관용어의 어순. 다행히 시에 뒤에 이펑이 붙어져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취재자의 의도는 파악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관용어의 어순은요. 수사, 양사, 수식어, 떠, 명사. 이런 문제의 취재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마땅히 한 통에 정식적인 신청서를 써야만 합니다. 작성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你应该写一封正式的申请书 写一封 같이 있다고 가서 후 같이 읽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문장 성분을 파악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형용사 수럼은 술목 그리고 이 주어와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용어의 어순 이런 등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개빙ren 한자. 여러분, 개가 이것만 딱 봤을 때 동사인지 아니면 개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모든 문제 소요问题 나왔고요. 解释了. 그러면 이제 술목 좀 잡아볼까요? 그러면 해명을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解释 나오면 당연히 누구랑 누구에게 설명을 했어요. 해명했어요. 그럼 이 解释에 대한 목적어는 모든 문제를요.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만 보면 모르겠지만 解释이 나왔기 때문에 이 동사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는 어휘들이 판단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누가 解释 해명하거나 설명을 했을까요? 자, 의사쌤, 장大夫. 자, 여러분 어떤 단어가 붙어져 있어요? 이 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앞에 거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형용사죠. 설령 어휘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바로 주어 자리에 넣을 수 있어요. 어휘 몰라도 커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장의사 선생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심 있게 수로 누구 있습니까? 해명했어요. 그렇죠? 무엇을요? 모든 문제를요. 누구에게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수로 먼저 잡아볼게요. 解释了. 누가요? 장大夫, 주어.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 내용이. 그 다음에 수로고요. 목적어는요. 所有问题.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개사구 부사어로 쓰였겠죠. 여기까지. 자, 그럼 정답 한번 읽어볼게요. 张大夫耐心地给病人解释了所有问题. 자, 여러분 쌤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항상 우리 친구들은 하나만 생각해요. 부사어의 어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보조개 현상을 하고 그랬잖아요. 부조개, 하나 더, 형 더. 제가 수업 시간에 부사어의 어순은 부조개에다가 형더가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언어에는 예외가 있어요. 어순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친한 것끼리 하나의 덩어리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럼 따져볼게요. 해명하다, 解释. 당연히 해명할 때는 설명할 때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와 이 두 개는 분리될 수 있는 성분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부족의 형더라고 하더라도 이 형더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아니야. 이런 것들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매일 부족의 형더 이것만 생각하고 쌤 왜 이거는 이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이 경우예요. 수로와 개사구가 너무 관계가 긴밀하니 형더는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4급에서는 절대로 이 두 개의 단어가 분리돼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요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을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제시어가 이중 정답을 피하기 위해서 붙여놓는다. 그럼 이렇게 붙여놓은 제시어들은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데서 시간을 아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장의사 선생님이 인내심 있게 환자에게 모든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张大夫耐心地给病人解释了所有问题까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쌤 뭐 나온다 그랬어요? 형용사 수럼은, 동사 수럼은, 부사, 관용어. 그럼 뭐도 나올까요? 보호 나오죠. 보호 중에 제일 출제율이 높은 것은 정도보호 맞죠? 그래서 칭란 부사 되게 많이 나와요 오늘. 그런데 내가 칭란도 모르고 이 단어도 모르는데 더가 있으니까 바로 어느 자리에 배치할 수 있다? 수러 자리에 배치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종종 문제를 풀 때 사전을 계속 찾아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해해요.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근데 그 습관이 결코 좋은 습관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도 내가 이 단서가 되어서 일단은 문제는 풀어요. 그러나서 문제 다 풀고 나서 피드백할 때 단어를 찾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실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그 다음에 흥분하다. 흥분된 정도가 그러면 아 정도보호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보호에서 난이도하가 뭡니까? 정도보호는 부사 형용사가 나올 수 있죠. 근데 부사 형용사 아무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 정도보호가 딴 형태가 정도보호로 쓰였겠구나. 술, 목, 구도 정도보호가 될 수 있고 술, 보호, 구도 정도보호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칭란, 싱펀더 그러면 누가 뜻밖의 흥분하여 누가요? 주체 나와야 되겠죠? 여동생이. 그러면 그 뒤에 뭡니까? 이 제시어 보니까 아 술목 구조구나. 쿠출러 울었어요. 뭘 내면서 울었어요? 소리를 내면서 울었대요. 그래서 쿠출러 성인 이런 술목 구조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진정 수로는요. 칭란 신펑더. 그 다음에는요. 누가요? 여동생이요. 무엇을 씁니까? 정도보호가 술목 구조로 사용이 되었어. 이런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진정한 수로는 신펑이고요. 그래서 여동생이 뜻밖의 소리내서 울 만큼이나 흥분을 했습니다. 매매징란 싱펀더 쿠출러 성인까지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세요. 적어도 10문항 중에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쓰기 파트에서 어느 거 하나 수러에 관련돼서 주어 목적어 관련해서 그리고 관용어 부사어 보호에서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틀을 문형을 구조를 확실하게 다져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구조 잘 다지면 듣기하고 독해는 2주 만에 커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쓰기에 거의 2주 정도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리고 듣기하고 독해 2주 정도 투자하시면 한 달 만에 4급 준비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간 배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수 문형에서는 연동문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자, 이번에 여러분 희한한 게 있어요. 평서문이 보통 평균적으로 9개 나와요. 그리고 음어문이 1개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음어문만 4개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어떤 친구 카톡으로 선생님 평소보다 음어문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기출문제 짜집기였거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크크크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음어문 4문항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틀린 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자, 신신 나오고요. 자신감이에요. 자, 통과 가오시 시험을 통과하다. 요매요. 자, 여러분 이거 뭐예요? 요매요. 있어요, 없어요? 무엇을 할? 그래서 요매요 나오면 첫 번째 무조건 연동구조, 요자로 이루어진 연동문. 그래서 첫 번째 수러 자리에 들어가고 그것에 맞는 목적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러, 두 번째 목적어 같이 붙어져 있네요. 이런 걸 판단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수러는요, 요매요. 그 다음에 목적어는요, 신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러와 목적어 붙어져 있고 그것에 대한 주체 넣어주고 평서문입니까? 의문문입니까? 의문문으로 마무리해 줘야 돼. 이런 것들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당신은 시험을 통과할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니 요매요 신신 통과 가오시. 시험에는 여러분 요매요 신신
완성任务, 임무를 완성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선생님이 대체해서 살짝 제시어 바꿔드렸습니다. 이렇게 응용해 주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풀만하죠?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문제들, 헷갈렸던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음부터는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쓰기 제 1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선생님이 5개 다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왜 5개 그림을 다 가지고 왔냐면 보자고요. 여러분 쓰기제 이 부분은요 5문항인데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해커스 교재에서 템플릿을 3개를 제시해드려요. 하나는 그림을 묘사하는 거, 그리고 이 그림에 있는 사람이 할 법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림에 있는 사람에게 할 법한 이야기, 이 3개로 템플릿을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이 3개의 템플릿만 달달달 외워가면 어떤 그림이라도 문장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쉽죠? 한 문항 나 8점이에요. 8, 5, 40. 180점이잖아요. 쓰기제 이 부분만 잘 들어도 40점 먹고 들어가니까 다른 데는 그냥 기본만 해도 돼. 자, 그러면 여러분 180점만 내가 합격만 해야 되는 친구들은 듣기는 2부분하고 3부분만 해. 독해는 3부분만 해. 쓰기는 1부분 조금 하고 10개 중에 5개, 6개만 맞춰. 그 대신에 2부분 5개는 다 맞춰줘야지. 근데 그 템플릿을 외우기 위해서는 구조 알아야 되겠죠. 어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80점을 합격만 하더라도 일정한 어휘를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대충이라는 건 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을 확실하게 다지면 쌤 생각했을 땐 최소 200점에서 230점, 250점까지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쌤이 5개 가지고 왔어요. 자, 쌤이 쓴 이 5개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5개가 중복되는 문형이 없어야 돼요. 중복되는 어휘가 없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에서 연습을 할 때 5개가 나왔다? 그럼 스스로 만들어 봐요. 이 만드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항상 정자에밖에 없어요. 맞죠?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시환. 시환 이번에 썼어요, 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썼던 5개를 다양한 문형에 써내야 돼. 요걸 알고 하자라는 거죠. 자, 들어갈게요. 자, 이거 선생님 11만장 쓰기에서 적중했잖아요. 이거 뭐예요? 주소예요. 地址, 상급 어휘예요. 주소, 地址. 그런데 地址이 나왔다고 하면 地址만 쓰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여러분? 봉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봉투와 주소를 같이 외우도록 시킵니다. 그러면 들어갈게요. 여러분 이런 게 봉투가 있어요. 그럼 뭐 써야 될까요? 주소 좀 적어주세요 라고 해야 되죠. 편지 봉투상에 주소 좀 적어주세요.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께서 해보세요. 쓰기 이 부분은 내가 회화에서 자주 썼던 문장들을 써내야 돼요. 이상한 한국어적으로 이상한 문장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信封上写一下 주소, 地址해도 돼요. 그런데 쓰기제 이 부분의 일부분에서 상세 주소가 나왔었거든. 그래서 쌤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린다는 거죠. 상세 주소, 详细地址 괜찮죠? 그래서 편지 봉투에 상세 주소를 좀 적어주세요. 信封上写一下详细地址 요렇게요. 간단하죠? 이런 문제 써주시면 돼요. 회화상에서 많이 쓰는 거. 자, 2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지난달에 쇼파가 나왔었거든요. 이번엔 쇼파에 누워서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그럼 평소에 쇼파에 누워서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죠? 그러면 쓸 수 있는 템플릿 뭡니까? 我特别喜欢 요런 거 가자고요. 난 특별히 좋아해요. 뭐 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누운 채 음악 듣는 거. 이 당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누워서 책을 본다, 뭐 누워서 뭘 한다라는 거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팅인유에 요거 못 적어가지고 딴 거 쓴 친구들도 있대요. 분명히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음악을 듣는 거니까 음악을 듣다는 써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형 달라요. 我特别喜欢躺着听音乐 요런 거 썼습니다. 자, 3번째 한번 보실게요. 자, 요거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 쓰레기통 나왔어요. 여러분 쓰레기통 나오면 뭐에 관련된 문제예요? 쓰레기 버리다. 자, 어떤 친구가 오늘 또 시험 끝나고 나서 선생님 밭자구물이 2개 썼어요. 이러고 하는 거야. 여러분 중복되는 문형은 되도록 피하자고. 밭자구물을 다른 데 썼으면 요 아이는 뭐로 쓰면 되는 거예요? 빼이자구문 써야지. 그래서 쓰레기가 나에 의해서 쓰레기통에 버려졌어. 요런 식으로 다양한 문형을 쓰자 이거예요. 5개. 그러면 좋은 점수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가 나에 의해서 쓰레기통에 버려졌어요. 垃圾被我扔到垃圾桶里了. 사극 공부하시면서 요 정도의 문형을 모르시면 안 돼요.
기본이었어요. 오늘 쓰기 제2 부분은. 어려운 단어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아까 띠줄이 조금 어려웠을까요? 이런 것들. 자, 세 번째였어요. 문형 한번 보세요. 자, 네 번째 보세요. 신발을 닦고 있는 그림이 나왔어요. 차. 그러면 요 아이는 무조건 받자구문 쓰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해드리거든요. 내가 신발을 깨끗하게 닦았다. 근데 신발인데 가죽 신발이네. 가죽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 비 이렇게요. 그래서 문형이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가죽 신발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我把皮鞋擦干净了.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 나오든 내가 써야 될 템플릿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쓰기 제2 부분 정말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템플릿 외우고 가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되는 예문 없죠. 자, 마지막 보세요. 여자가 꾸미고 있어요. 너무 예쁘게 꾸몄더라고. 그래서 쌤은 또 정도보 쓰고 싶었어요. 야, 그녀가 너무너무 예쁘게 꾸몄다 이런 거요. 여러분 보세요. 다打扮的 그대는 뭐 나와요? 부사 형용사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어순배열 이제 나오더라고. 쓰기 제1부분에. 그래서 쌤은 지금 사실 쓰기 제1부분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지금 다 쓰기 제2부분에 활용해 드렸어요. 그녀가 너무너무 예쁘게 꾸몄어. 형용사 중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A, A, B, B로 중첩할 수 있고 중첩하고 나면 습관적으로 문장 제일글에 들어갈 수 있는 더가 있어요. 요런 거. 이 문장 보면 진짜 중국어 꽤 하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많이 외워놓으세요. 회화 공부 잘하셨으면 4급 공부 재밌습니다. 4급 공부 잘하셨으면 너무 좋은 문장들을 많이 외울 수 있기 때문에 회화 공부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너무 예쁘게 꾸몄어요. 她打扮得漂漂亮亮的. 그래서 제가 5개의 그림을 보는 거예요. 중복되는 문형 없이 다양한 문형을 쓸 수 있다. 어려운 거 안 넣어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만 시도하세요. 5개의 실전 연습을 두고 내가 그걸 가지고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다양한 해커스 교재에서 제시해드리는 중요한 문형을 써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쓸 수 있도록 공략하자. 쓰기 제2 부분의 배점이 너무 높아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HSK 4급 단기간 공부하실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기초가 약해서 아니면 아예 중국어를 몰라서 그렇다면 해커스 중국어에서는요. 자동 발사 중국어 첫걸음 1, 2탄이 있어요. 2탄은 무조건 보시기 4급 공부하시기 전에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4급은 반드시 이 교재에 여러분 우리 버전 3 나왔거든요. 적중률 굉장히 높아요. 이 한 권으로 공부하면 쌤 생각했을 때 250점 이상은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대로 공부만 하시면. 그래서 쓰기, 독해, 듣기로 공부해 보시고요. 그리고 쌤 저는 기초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다져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200개 단어장까지 보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이 강의 너무 중요하고 이번에 적중했잖아요. 쓰기 5개, 쓰기 제2 부분. 그래서 10일 완성 HSK 쓰기 실전 문제. 요즘에 그 강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던데 여러분. 10일 완성 HSK 4급 쓰기 실전 문제 풀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로 마지막 점검을 꼭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은 3월 26일도 총평 강의로 인사드릴 텐데요. 3월달부터는 응시료가 올랐어요. PBT 같은 경우는 8만 원, IBT 같은 경우는 9만 원. 정말 후덜덜하는 응시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합격하십시다. 꼭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해커S에서 적중률 높은 교재와 오셈의 자료로 단기간에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큰 웃음 드리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像我吗?像吴老师吗? 그쵸. 항상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해커스에서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총평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